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만나 뵙게 돼서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네, 부부간의 성격 차이로 이제 갈등이 심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부부간의 성격, 말투 차이로 인해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데 스님께서는 보통 상대를 고치려 말고 이제 문제 삼지 말아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상대의 그러한 행동이 애들이 보고 배우기에 썩 좋은 행동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 그런 경우가 계속될 시에 장기적으로 그것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저희는 국제 커플인데요. 아내가 혼자만의 생각이나 그런 상상이나 오해 등으로 오해 등을 저에 대해서 자주 하고 그로써 기분을 이제 나빠합니다. 분명 사실이 아니고 혼자만이 잘못된 오해인데 그걸 기분 나빠하고 이제 인상 쓰고 그러면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럼 그게 또 이제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대화를 이제 제가 시도를 하면은 어떤 조롱이나 빈정 같은 이제 태도로 또 저에게 반응을 해서 그게 또 이제 싸움이 되기도 하고요. 상대의 그런 행동까지도 이제 문제 삼지 않고 살면은 아이들이 같은 식으로 행동할까 봐 걱정도 되고 또 무엇보다 제 스스로가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상대가 행동을 할 때 그거를 반응하지 않고 받아 넘길 수 있을지가 또 고민이 됩니다. 스님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얘기만 듣고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은 또 아내 얘기 들어보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자기 얘기에 근거해서 본다면 아내는 약간 심리적인 어떤 불안증이나 예를 들면 이부증 같은 거나 뭐 이런 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억울하다고 오해를 하고 자꾸 해명하고 그걸 갖고 말다툼을 하는 것은 일단 두 사람 사이에도 안 좋고 아이들 보기에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아내의 정신적인 그 병을 더 확대시킨다. 그래서 자기의 지금 자세는 세 가지 다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지금 자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자기 옳다. 내가 결백하다. 이거 해명하고 변명하는 데만 지금 주안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지금 헤아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너는 오해고 내가 결백하다. 이것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내가 볼 때는 자기가 굉장히 이기주의적으로 느껴지고 자기 변명을 많이 하는 사람. 그렇게 느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첫째 아내가 정신적으로 네 뭐 환자다 이래 말하라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뭐라고 하든 이건 병이기 때문에 그걸 변명을 하려고 대꾸를 하려고 해명을 하려는 거는 자기 억울함만 생각하지 지금 아내 입장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좀 아내한테 오해받으면 어떻고 좀 뭐 그러면 어때요? 내 아내한테 오해 좀 받으면 어때? 그런 마음으로 자꾸 내 결백을 밝히려고 하지 말고 아내가 그런 말을 하면 아내가 지금 힘들구나. 그래서 대화의 소재를 바꾸면서 또 아내의 얘기를 경청해서 들어주고 자꾸 해명하지 말고 아이고 그렇게 느꼈나 아이고 그랬나 아이고 그래서 네가 힘들었겠구나 그러고 나서 아이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걸 어떡하지 나도 사실은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내가 거짓말 내가 그렇다고 또 말할 수도 없지 않느냐. 이걸 먼저 얘기하지 말고 실컷 들어주고 끝에 해명을 하지 말고 근데 사실이 아닌 걸 이걸 어떡하지. 나도 답답해. 이 정도로 하고 마치는 게 좋다. 그러면 자기도 아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어렵구나 해서 이걸 갖다가 내 해명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아내의 아픔에 자기가 초점을 맞춰서 살핀다. 그러면
받아주면 이 갈등이 안 일어나니까 아이들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고 아내의 병의 치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일단 이렇게 해서 약간의 신뢰를 얻은 뒤에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아주 조심성스럽게 안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보자든지 네가 정신적으로 이상해서 이 생긴 문제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엄청나게 일이 커져 버립니다. 오해가 더 그러면 이제 아내는 뭐라 하냐, 이게 나를 정신병 취급한다. 지가 잘못한 거를 놔놓고 오히려 나를 정신병 취급한다. 이래가 이게 엄청나게 일이 커져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내를 이해하는 쪽에서 받아들여야지 아무리 화가 나도 네 정신이 문제다. 병원에 가봐야 된다. 이런 말은 당사자 본인이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거는 내가 얘기를 들어보고 아이고 그 정도면 남편도 문제지만은 자기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는 게 좋겠다. 아까 당사자가 질문에 제가 그러잖아요. 공무원들이 어떻고 하니까 제가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피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병원에 가서 조금 진료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오해가 없다는 거예요. 스님이 뭐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걸린 게 아니니까. 근데 스님도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너 약간 병원에 가보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크게 오해를 삽니다. 자기를 정신병자 취급한다. 이렇게 바로 오해를 사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는 절대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받아주고 수용해 줘야지. 그래서 첫째, 자기가 아내가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지금 뭔가 피의식이나 또 남편에 대한 어떤 의심하는 그런 병이 있는데 대부분 이게 이처증, 이부증 이런 게 일어날 때는 자꾸 아니라고 변명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는 더 심해지고 그렇다고 아닌 걸 그래 기다 그래 버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걸 기다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나 지금 본인의 정신 세계에서는 그렇다고 믿고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왜 이명증 있잖아요. 자기 귀에는 소리가 들리고 환영, 자기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기 생각에서는 딱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한 걸로 느껴진다. 이게 이제 남편에게만 다른 거 다 정상인데 남편한테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의부증이라 그러고 아내한테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의처증이라 그러거든요. 이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치료하기가 제일 어려운 이유가 일반적인 정신질환인 경우에는 여러 각도에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봐도 너 좀 정신적으로 문제다 이걸 알 수 있는데 이건 딱 남편 모든 게 정상적이고 딱 아내에게만 나타나거나 남편에게만 나타나니까 본인이 사회로부터도 정상적인의 취급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전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한다 하면 그런 초기 질병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아이고 그렇게 느꼈나, 아이고 그렇게 생각했나, 아이고 그래서 너 힘들었겠다 이렇게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안 돼요. 하도 답답하면 나중에 그래 내 그랬다 의할래 이렇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변명해도 안 되니까 이건 다 내 답답한 거를 해결하려는 자세지 아픈 아내를 이해하려는 자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내의 그 마음의 아픔, 내가 어떻게 한 거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같이 사니까 남 같으면 안 만나면 돼요. 이럴 때는. 근데 이건 안 만날 수가 없잖아. 그죠? 자녀까지 있으니까. 첫째, 이렇게 받아들일 것. 그래서 쭉 들어주고 이렇게 할 것.
그래서 절대로 말 변명하고 해가 말다툼을 하지 않을. 말다툼만 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받아주거나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받아주거나 이거는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건 서로 맞추면 되는데 이걸 맞추는 게 아니라 환자예요. 환자이기 때문에 이걸 수용을 해줘야 돼. 그러고 언젠가 좀 얘기가 쉬울 때 슬쩍 병원에 다른 병으로 가서 그것도 같이 검사해 보도록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악화돼가 도저히 안 되면 대부분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혼을 하는 것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 자녀가 어리고 하면 이런 문제 갖고 이혼하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아내를 수용하고 치유하는 것을 먼저 해보고 그게 도저히 안 되면 그때 이제 뭐 이혼을 하든지 하더라도 지금 상태는 이혼한다는 거는 결혼을 너무 이기주의로 하는 거다. 지금 아내가 정신적으로 어렵고 아프면 그걸 지금 보호하고 감싸고 치유하는 그런 마음을 내야 결혼이라고 할 수 있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상태가 어려우면 막 팽개쳐버리고 귀찮다 하고 이런 거는 결혼의 정신에도 좀 안 맞다. 그런 면에서 우선 이혼은 나중 문제고 아내의 그 아픔을 좀 치유해주는 그래도 뭐 몇 년간 연애했고 몇 년간 같이 살았고 자녀도 있으니까 또 이혼을 해도 아이의 엄마가 건강해 아이들이 건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보다는 우선 아내를 치유한 뒤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건 나중에 생각해야 된다. 그런 관점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드려도 네네, 될까요? 하세요. 일단 말씀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내의 그런 오해로 인한 태도가 좀 이렇게 뭐 말을 안 한다거나 심통을 낸다든가 그런 식의 이제 태도가 나왔을 때 제가 그걸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좀 그런 식으로 포용을 해주면 이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그렇게 마음을 내서 대화를 시도하거나 혹은 상대의 그런 저는 좀 성격이 솔직한 편이라서 이렇게 툭 터놓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상대가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루 이틀 지나도 이제 끙끙 앓거나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저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포용을 해줄 수 있을지 그런 스킬 같은 게 좀 많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너 화날 때 이제 암고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제 외쳐라.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다는 뜻으로 알아듣겠다. 그렇게까지 이제 서로 작전 같은 것도 이제 좀 짜봤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시도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제 자신이 조금 더 마음을 내는 게 결국 같이 사는 길일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어떻게 조금 마음을 저도 좀 열면은 조금 더 아내의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 부당하다고 느끼는 태도들이 조금 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좀 와닿을 수 있을지 그거 하나랑요.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병원에 나중에 이제 찾아가기 전에 저도 스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 상대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아픔이나 왜 상대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할까를 좀 탐구를 제가 해보려면은 어떤 식이 조금 대화의 접근의 방향을 좀 가져가면은 저희가 굳이 나중에 뭐 병원을 안 가더라도 제가 조금 더 서로 간의 이해 이 문제의 근원되는 어떤 마음을 찾는 데 있어서 상대와 저희가 조금 합의점을 찾아 나갈 수 있을지 두 가지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자기 능력을 자기가 너무 과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무슨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내가 그럴 때마다 자기가 불편할 때마다 참 아내는 환자지
아내는 지금 환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내한테 그 말은 하지 말고 자기가 네. 지금 아내가 환자다. 지금 또 발병했다. 관점을 이렇게 가지면 아무리 악을 써도 어때요? 지금 발병한 상태다. 그걸 껴안아주고 보살펴줘야 된다. 관점을 이렇게 가져야 돼. 환자다 하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면 뭐라고 어떤 행동을 해도 그건 그러니까 병이 나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환자를 돌볼 때 제일 어려운 게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환자를 돌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육체는 오히려 막 다리가 부러졌거나 팔이 부러졌으면 내 눈에도 환자라는 게 확실히 알려지고 똥오줌을 받아내도 육체적으로 힘들지만은 막 그게 환자다 하는 게 확실히 알려지는데 이 정신적인 이런 발병은 육신이 멀쩡한데 그것도 막 굉장히 말이 이렇게 남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좋은 마음을 냈다가도 막 마음이 확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환자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와이파이 문제도 결국 제가 힘든 거기 때문에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와이프를 보는 관점을 좀 다른 방식으로 가져가라는 말씀을 잘 새기겠고요. 항상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 요새 뭐 현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고통을 받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증문즉설 통해서 이렇게 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